38만 동작 구민 여러분, 사당 3동과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은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작구청 행정의 수반이신 박일하 구청장에게 두 가지 구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정 질문의 취지는 박일하 구청장의 잦은 인사 발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 만족도와 주민들을 위한 행정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취지는 문화와 복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 동작구 대다수 주민들을 위해 구 보건소 건물인 동작문화복지센터가 설립될 당시의 목적을 잘 살려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재설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박일하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님, 저는 구민들을 위한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작구 1,500여 명 공무원들의 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요즘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잦은 인사 발령에 대한 내부 불만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6월 현재까지 인사 발령 횟수를 조사해보니 2023년 총 36건 중에 8회가 전보인사, 2024년 총 57건 중 8회가 전보인사, 2025년 총 68건 중 27회가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111명 전보인사 발령 사유를 보니 고충해소 42명, 결혼 보충 8명, 복직 17명, 보직 부여 5명, 현안 19명, 재배치 19명, 승진 1명인데 구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구청장님, 현재와 같이 재배치와 고충 전보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인사 방식이 과연 조직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부합하다고 보십니까? 예, 부합하다고 봅니다. 지난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불과 2년 사이에 운영지원과와 도시안전과장이 각각 3차례나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 정보인사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본인도 모르게 인사 통보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가요? 본인도 모르게 인사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인도 모르게 인사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되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그렇죠. 사전에 미리 정보 인사라는 것이 조직 운영상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 당사자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이죠. 비상시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공무원 조직에서 1,500명이라는 그 많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조직의 운영과 효율성 측면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비합리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인사가 정기 인사 방식이 있고 이제 수시 인사 방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합리적인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제 수시 방식의 장점을 더 치중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 임용의 원칙 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 보직기간의 준수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필수 보직기간을 1년 이상, 2년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잦은 인사는 오히려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직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언하시네요. 2024년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공정한 근무평가 및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동작구 공무원 44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68%가 잦은 인사 발령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조차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인사 발령을 수시로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인사를 하게 되면 직원들 간에 고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인사과에서는 알지 못하는 각각 개개인의 사정들이 곁들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정기 인사 때까지 방치하게 되면 조직 운영이 비효율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시 발령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때 인사 요인에 따라서 발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인사는 승진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명 승진하는데 배수가 7명입니다. 그러면 한 명은 승진하지만 6명은 승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6명은 항상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인사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직원들은 수시로 이루어지는 인사 발령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서 조직 전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업무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이 201명,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면 팀원 간 어떤 분위기 조성 분기로 조직 내 좀 협업이 감소된다, 이런 또 의견이 40%가 있고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 부족, 그 다음에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조직 분위기. 구청장님, 이 설문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처럼 내부 구성원들의 우려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수시 발령을 인사의 원칙으로 삼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한 구청장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 조치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구청장은 업무상 배임 및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지자체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행정과 공직에 대한 국민 불신이 증대됐다. 피고인이 자신의 정책을 다소 무리하게 펼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일화 구청장님,
구청장의 인사권은 결코 권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불합리한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도 이렇게 따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리고자 제가 오늘 구정질문의 한 꼭지로 잡았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시 발령 방식은 조직 내 불안정한 분위기를 초래하고 팀워크와 협업을 저해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악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것이 많은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저는 앞으로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보 인사,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 행정을 통해 직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국민들께 최고의 행정 서비스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잦은 수시 발령은 이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구 보건소 건물, 현재의 동작문화복지센터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내부를 살펴보니 곳곳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고 사람의 왕래도 드물며 어두운 분위기에 생기를 잃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 수업을 들으러 오신 몇몇 주민들을 만나 뵈었는데 왜 보건소를 굳이 옮겼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문화 강좌도 듣고 보건소 진료도 함께 볼 수 있어서 참 편리했는데 30년 넘게 이용해오며 전까지 들었던 곳인데 정말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실사하며 확인한 결과 여전히 정리가 덜 된 사무실들이 있었고 지하 식당도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께서 점심시간마다 주변 식당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와 실태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소를 옮겨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데라든지 각종 매체나 그런 통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듣고 계신가요? 기존의 보건소에서 그 주사 맞을 데가 없어가지고 직원들 방에서 커튼 쳐놓고 옷 벗고 받는 그런 환경에서 있던 환경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아, 좋은 소리만 들으셨군요. 왜 반대쪽만 얘기만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를 통해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층별 사무실 배치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1층에는 어르신 헬스장, 2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신청사 시설 관리 사무실,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운동, 새마을운동 사무실, 3층에는 동작문화원, 효도콜센터, 동작복지재단 사무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배치를 살펴보니 많은 주민들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문화복지 공간이 일부 특정 단체나 조직의 사무 공간으로 상당 부분 점유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공간 활용의 불균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보건소가 이전이 돼서 비어있는 공간에 우리 동작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불합리한 배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저 2층 자리에 1층 자리에 어떤 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올 연말이면 내년이면 철거할 텐데요. 아, 철거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저는 이 공간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 의지를 사실 묻고 싶었습니다. 동작문화복지센터는 그 명칭대로 문화와 복지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설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화기능의 핵심 기관인 동작문화재단은 이 건물에 입주하지 못하고 흑석동에서 상도 4동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이야말로 동작문화재단이 들어오기에 가장 적합하고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재단에 들어갈 건물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롭게 개발되는 이제 기부찬합 부지에 이미 갈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동작구는 서울시 내에서도 문화, 복지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자치구입니다. 문화시설 수만 보더라도 동작구는 고작 105개로 종로구 228개, 중구 290개, 강남구 190개 등과 비교할 때 명백한 하위권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는 동작문화복지센터는 지역 문화와 복지의 허브로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할 공간입니다. 이에 저는 이 공간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전면 리모델링하고 기능 중심의 공간 재구성을 통해 전 세대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활기찬 복합 공간으로 되살리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노량진 6구역에 기부 찬합으로 우리 동작 구민이 들어갈 수 있는 공연장이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1,700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문화원, 강당이라든지 문화재단, 최종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문화 시설로 만들어질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언제 되지요? 한 3, 4년은 안 걸리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년 뒤에도 확실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청장님께서 현재 동작문화복지센터 건물과 관련해서 민간 개발자에게 임대해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예, 서울시 협의 단계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4년부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도지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 변경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사업 추진에 공공성 보완 등 구조적 어려움이 현재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초고령사회 즈음에서 그런 시니어 타운이 우리 동작구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책에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프리미엄급 실버타운 조성은 민선 8기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서울시에서도 어려워하는 이 사업을 무리수를 두어가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가 왜 무리하다고, 누가 서울시가 무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무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짜 모르십니까? 알려주세요. 예. 뭐 어떤 부분이 무리하다는 얘기인지, 서울시가 왜 그걸 못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공공성 부분에서 그 지역이 타당한지, 그리고 시니어 타운 자체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건데
어르신 노인 정책에서 하는 정책인데 그게 무슨 공공성을 그렇게 투자 방식, 외투 투자 방식이 지금 지자체 최초죠? 서울시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IFC 건물도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우리 동작구의 이 방식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구의 재산 순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위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조건 속에서 프리미엄급 실버타운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우리 구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수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우리 구민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 조사는 안 하셨죠? 수요는 그 당연히 민간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그 우리 구민들을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강남 서초보다 못하다는 시기에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설령 수요가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해도 이 건물이 실버타운에 적합한 입지인지는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신청사에만 상가 점포가 50개 이상 들어서고 장승배기 주변 지역 상권 회복이 절실한 상황인데 주로 폐쇄된 공간에서 활동하는 실버타운 이용자들이 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이 큽니다.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버타운 이용자들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니어 타운이 노인 어르신 정책이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누가 언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이라든지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지 주거와 문화가 의료가 복합된 공간을 만드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무엇보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 소중한 공공의 문화복지 공간을 민간 개발 사업자에게 넘겨줄 경우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실질적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동작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지금 질문하신 겁니까? 네. 우리 국민들에게 삶의 질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버타운에 입주해서요? 네. 저는 정말 암담하네요. 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수 주민들, 소수 주민들이 아닌 다수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가야 되는 겁니까? 다수 주민을 위한 공공 실버 타운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동작 구민 중에서 그런 고급 시니어 타운을 가고 싶어 하시는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양성을 강조를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몇 분한테 가고 싶다는 말씀 들으셨어요?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네. 반드시 수요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민간 투자가 수요도 없는데 사업을 할 일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강제로. 아니, 여기 지금 실버타운이 지금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구청에서 그냥 강제로 시켜서 민간이 하고 있는 거냐고요. 민간이 수요를 보고 타당성이 있고 수익성이 구청장님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슨 공약에도 말씀을 없는 그렇게 하십니까? 구청장이 무슨 실버타운을 마음대로 추진을 합니까? 그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추진하겠다고 들어온 민간 투자가 있는 거고요. 예.
만약 이 건물이 철거되어 프리미엄 실버타운으로 대체된다면 동작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복지 인프라 하나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 문화와 복지 생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량진 6구의 기부 찬합으로 문화원 5년 뒤에요? 3, 4년 뒤에 될지 5년 뒤에 될지는 그거 모르겠지만 부총장님 5년 뒤에 그러면 공백은 누가 메꿔줍니까? 어떤 공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5년의 공백이요. 지금 문화원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또 대체 건물을 또 마련을 해봐야겠죠. 그동안에 만약에 1년, 2년 텀이 생긴다면 우리 구청 강당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없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단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렇게 쉽게 그리고 구의원님도 말씀하시네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시고 같이 좀 협조를 해서 해주시면 되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동작 구민을 위해서요. 동작 구민을 위해서 38만 동작 구민을 위해서? 아니 문화 향유를 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소중한 문화 공간을 왜 붕괴시킵니까? 그게 왜 붕괴시킨 겁니까? 새로 만들어 드리는 거지. 실버타운은 일부 소수의 폐쇄된 공간입니다. 아시죠? 몇 명이나 이게 왜 폐쇄된 수용됩니까? 공간이라고? 몇 분이나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십니까? 예? 몇 분이나 그 안에 들어가십니까? 그거는 이제 설계를 해봐야 되겠죠. 한 500분이신 거죠? 그분들을 위해서 38만 국민들 전 세대가 문화권, 복지권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은 단순한 건물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심대한 문화복지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8만) 동작구민 여러분, 장승배기에 위치한 동작문화복지센터는 1998년 우리 국민들의 문화와 복지에 대한 갈망을 담아 건립된 모든 주민을 위한 공공청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잘 지어진 공유 자산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공공의 자산이 민간 업체에 임대되거나 처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 임대 방식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지역 주민들과의 논의도 합의도 없이 이 소중한 공유재산이 일방적으로 처분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공간은 국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공간을 끝까지 지켜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